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초등학교가 내년 5월 홍천에 문을 엽니다. 현재 학교 건물 짓는 공사가 한창인데요. 내년 3월 말 공사를 끝내고 5월부터는 학생들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천에 들어서는 공립 대안초교인 노천초등학교의 예상 전경입니다. 6,000제곱미터 부지에 2층 건물 3개 동이 들어섭니다. 지난해 폐교된 속초초등학교 노천 분교 부지에 새로운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60% 정도입니다. 공사는 내년 3월 말쯤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 대안학교는 적지 않지만 공립 대안초등학교는 이곳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모두 공립교사, 학비도 무료입니다. 정원 90명은 대안교육 희망학생 45명, 경제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45명으로 구성됩니다. 1차 모집 결과 대안교육 희망자는 42명,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희망자는 27명이었습니다. 정원에 21명이 모자랍니다. 대안학교가 사실 지금 나오는 그 소문은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다라고 해서 겁을 많이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대안학교는 새로운 교육과정, 그다음에 공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은 국어, 수학, 영어 등 기본 교과가 40%, 자치, 공감, 예술 등 대안 교과가 60%로 구성됩니다. 틀에 박힌 경쟁 틀을 거부하는 학부모의 경우 학교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중요한 거는 좀 어울림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 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요새 학교들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강원도 교육청은 이 학교가 문을 열면 도내 대안중학교와 고등학교인 가정중학교와 현천고등학교로 연계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대안초등학교, 교육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 일상생활에 불편이 큰데요. 올겨울에도 삼한사온 대신 사월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짙은 이른바 삼한사미 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전체가 뿌연 안개에 잠겼습니다. 안개에는 초미세먼지가 섞여 공기도 탁합니다. 도로 곳곳에는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시민들은 겨울철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비염 때문에 마스크 꼭 써야지, 안 쓰면 먼지 때문에 더 심해지니까. 지난 주말 첫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더니 다시 포근한 날씨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영서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원주가 세제곱미터당 최고 64 마이크로그램, 춘천은 60, 평창은 51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모두 나쁨 기준인 36 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까지 겹쳐지면서 대기질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바탕 추위에 미세먼지까지 찾아오자 병원에는 최근 감기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병을 높이는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고 간단한 감기나 독감뿐만 아니라 천식 악화 그리고 폐렴 같은 것의 증상도 많이 악화시키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올 겨울에도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짙어지는 이른바 삼한사미 현상이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올해 대기 정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지난 겨울보다 삼한사미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역시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면서 미세먼지 내려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세먼지 올라가는 그런 주기적인 특징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내내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나타날 것으로 보여 호흡기 질환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수 속초시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 7명 가운데 심규원 동해시장이 기소됐고 상당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막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철수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지난 2015년 부하 공무원을 시켜 입당 원서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이 그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이야기했을 뿐이고요. 자세한 부분은 오늘 조사받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적 홍보 영상을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심규원 동해시장은 지난 22일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인단체 1,800여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는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원들에게 1,000여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 혐의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이경일 고성군수도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예비 후보였던 지난 3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수 춘천시장과 자신이 쓰지 않은 책을 출간해 기념회를 연 혐의를 받는 조인묵 양구군수는 이달 초와 중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역단체에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화천군수도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13일이면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한 장에 800원 정도 하는 연탄은 저소득층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에 연탄 기부가 줄어든 데다 연탄값까지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홀몸 노인이 새들어 사는 허름한 집 한 켠에 연탄 보일러가 돌아갑니다. 2구짜리 연탄 보일러에 6장이 들어가지만 한 장이라도 아낄까 4장만 넣습니다. 한 달 수급비 40만 원 남짓에 800원짜리 연탄을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연탄이 떨어지면 저래 많아야지 좀 추워도 마음이 탁 느껴지잖아요. 연탄이 달렁달렁 가면은 얼어 죽는 것 같아. 지난달 나눔 활동을 재개한 연탄은행에는 연탄을 기부하는 손길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2달 동안 후원받은 연탄은 45만여 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겨울 많이 추울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연탄은행 역시 전년도 대비해서 후원금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 있고 해서 올겨울 연탄 나눔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연탄값까지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공장도 연탄의 고시 가격이 한 장당 534원에서 639원으로 100원가량 올랐습니다. 소비자 가격으로는 연탄 한 장에 650원에서 75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배달료까지 더하면 900원 안팎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연탄을 떼 겨울을 나는 가정은 2만 7천여 곳. 얼어붙은 기부 손길에다 치솟는 연탄값에 서민들의 겨울나기는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남강릉과 안인을 잇는 동해 연결선이 완공되면 KTX 동해역 연장 운행이 가능해집니다. 편입 토지 보상 협의를 마친 가운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말 개통이 예상됩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을 파고 콘크리트 다리를 세우는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강릉에서 안인을 잇는 1.9km의 동해 연결선 공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동해 연결선이 생기면 철길이 삼각형 모양으로 마을을 둘러싸게 돼 주민 반발이 컸고 토지 보상 협의도 쉽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일부 변경하고 철도 유휴 부지에 주차장과 공원, 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필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주 대부분과 보상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 연결선이 완공되면 강릉역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KTX 열차를 동해역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공정률은 28%로 당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내년 말 완공이 목표입니다. 본공사는 2019년 7월까지 노방공사를 완료하고 후속 공정인 궤도 및 시스템은 9월까지
이후로 그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말 개통 예정으로 코레일은 동해역까지 KTX를 운행하기 위해 모두 135억 원을 들여 동해역과 묵호역, 정동진역 등 3개역 개량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해역까지 KTX가 운행되면 강원 남부권의 교통 여건이 크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춘천시 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버스회사 인수에 나선 녹색 시민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 등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버스회사 최초 인수자금 30억 원의 출처를 밝혀줄 것과 춘천시의 특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춘천시의 거수기로 전락해 의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감사 청구와 수사 의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8회 원주시 고3 수험생 한마당 축제가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원주시청 백운 아트홀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관내 7개 학교 2,2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며 초청 특강과 인기가수 공연,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또 11월 한 달 동안 학생들로부터 접수한 UCC 동영상을 상영해 학교 생활 등 추억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도내 영세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상시 근로자 임금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명에서 9명 이하인 올해 도내 영세 숙박업소와 음식점들이 1년 이상 고용계약한 상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급은 전국 평균 208만 2,334원보다 13.3% 낮은 180만 3,840원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17개 시군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수준이며 경북이 175만 7,219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 11도에서 12도, 영서 지역 8도에서 10도, 강원 산지는 7도에서 9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 태백,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와 생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가 강릉선 KTX와 속초 동서고속화철도의 역세권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강릉시와 동해시, 평창군 등 지자체 4곳과 함께 5억 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10개월간 강릉선 KTX 역세권 개발과 사업 타당성 분석, 연계교통 체계 구축 등 특성화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용역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완료 이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과 서원주 제천 간 중앙선 등 다른 철도 노선과 연계한 도시계획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동해시의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한 곳으로 통합됩니다. 동해시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부곡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을 천곡동 시외버스 터미널로 통합해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터미널이 통합 운영되면 승객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외지 승객들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운항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해양관광센터는 속초항에 2만 톤급 2척과 8만 톤급 크루즈선 1척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만 톤급 운항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